죽음의 분모로 불리는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검찰이 다시 벌인 수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30여 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지고 이런 결과들이 발표가 됐는데 6,470여 명의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걸 어떻게 지켜봤을까요? 박지훈 변호사와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습기를 틀었고요. 그렇죠. 더 좋게 하려고 그 가습기에다가 가습기 살균제를 넣었는데 가족들이 더 아프고 심지어 목숨을 잃고 사망하게 네,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와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어제 그 검찰 재수사 결과는 잘못을 했지만 책임은 그동안 면했던 사람들을 다시 법정에 세우는 데 의미가 그렇죠. 있습니다. 재판을 뭐 앞으로 하겠죠. 이제 기소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이제껏은 PHMG라는 성분이 유해했기 때문에 옥시라든지 관련된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고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입증된 게 CMIT, MIT 이 성분도 유해하다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작년에 입증이 됐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기소한 건 이쪽 제품들입니다. 뭐 롯데라든지 다른 그 상품, 그 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들 30여 명 정도를 기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법정에는 올라가게 됐고 처벌은 처벌이 결과적으로 높지는 어떻게 않을 것 받을지. 같아요. 처벌 네. 자체가 업무상 과실치상치사거든요. 금고형이 규정이 돼 있어요. 과실치사를 하더라도 금고 5년 이하의 형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좀 많기 때문에 조금 가중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징역이 뭐 많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피해자들이 지금 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피해자들이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좀 야박하다는 평가들이 맞아요. 많아서요. 그게 이제 구제 지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4단계더라고요. 그거를 먼저 좀 설명해 이 주실까요? 구제 자체를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네. 재판을 통해서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특별법을 지금 마련했고요. 그 법 자체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입니다. 그 법에 따라서 단계를 나누어서 네. 지금 피해를 구제를 하고 있는데 1, 2단계 뭐 사망을 했거나 아니 아주 심각한 봐도 되는 거 폐 섬유화라든지 질환이 확실한 경우 그런 경우는 지금 구제가 되고 있는데 3, 4단계입니다. 예컨대 천식이라든지 분명히 가습기에 의해서 됐던 부분 이런 것까지 지금 구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까지 뭐 인정을 반대죠. 3, 4단계가 지금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인정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또 보니까 1단계, 2단계, 그러니까 받기가 힘든 그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3, 4단계가 있는데 1, 2단계와 3, 4단계가 또 다른 게 정부의 인정을 받냐 안 받냐 그렇죠. 또 이 차이도 있는 거잖아요. 정부에 가서 자기의 병이라든지 그 질환 자체가 가습기에 의해서 됐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고요. 병 상태, 몸 상태가 폐질환인지 천식질환인지 폐섬유화까지 진행됐는지 이런 것까지 다 인정이 돼야지만이 단계별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인정받는 게 지금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그 피해자 인정 기준을 네. 좀 완화해야 된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건가요? 민사로 피해 구제를 못 받습니다. 네. 시간 민사 소송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의 소멸시효가 있고요. 이 사건 2011년이니까 일어나는 걸로 따져보면 10년은 다 지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를 받는 방법은 입법적 그 특별법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특별법에서 지금 아주 요건이 좀 강화돼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만 받을 수 있고 대부분 많이 못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법을 통해서 좀 받는 범위를 확대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많은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관철은 안 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왜 이제 피해자들은 정부가 규정한 피해가 있고 정부가 규정하지 않은 피해가 있느냐? 정부가 규정하지 않은 피해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들이 많다. 이런 부분을 또 호소하고 있고요. 그렇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 정부가 얘기하는 거 말고도 더 많은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입법적으로 해놓은 부분만 지금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불만이 있고 사실 또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된다면 입법적으로 안 된다면 사법적 구제를 지금 구하라는 건데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법적 구제를 구하기에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적 부분 소멸시효도 문제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네. 입법적으로도 안 되는데 재판부 가서 그 배상이나 보상을 받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한테 아니면 입법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되려면 뭐부터 고쳐져야 된다고 보세요? 법을 조금 확대를 해야 됩니다. 네. 단계를 좀 확대해서 인과관계 부분하고 또 질환 부분을 확대를 해가지고 보상 부분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 재판을 할 때 좀 완화해서 재판이 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번에 환경부 그 네. 서기관 한 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증거 인멸이나 네. 할 때 협조를 했다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국가 책임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국가 책임이 있고 국가의 고의 중과실이 있다 그러면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국가 배상 책임이 가능합니다. 요거를 근거로 해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가를 통해서 배상 청구를 하는 것까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송이 참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집단 소송제가 필요하다 우리도. 근데 여러 또 큰 산들이 또 많고요. 안 돼요. 증권 소송만 지금 가능한데 증권 소송 확인해 보면 6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만드는 이후로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요. 이 집단 소송 왜 좋으냐면 한 명만 소송을 해놓으면 그 소송의 결과를 모든 피해자들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이 만약 가습기 관련돼서 소송을 해서 좋은 결과를 받는다면 다른 사람이 굳이 입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이른바 집단 소송 제도인데 뭐 미국이나 뭐 유럽에 다들 인정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공동 소송이에요. 여러 명이 합쳐서 하는. 그렇기 때문에 집단 소송이 된다 그러면 그래도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피해 배상이나 보상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사실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네.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구제 지원, 문제점들이 뭐가 있는지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따져봤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